안녕하십니까. 나이키의 시설, 인적 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를 맡은 사회적 책임조 이성주입니다. 여러분, 나이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1964년 작은 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스포츠 문화를 지배하는 거대한 기업이자 NBA와 프리미어리그를 후원하며 승리의 상징이 된 브랜드. 이것이 우리가 아는 나이키의 빛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본사 풍경과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화려한 마케팅 뒤에 가려진 노동 문제, 환경오염, 그리고 고객 안전 문제까지 저희 팀은 오늘 나이키가 직면한 이 위기들을 시설, 인적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이키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나이키의 시설 글로벌 생산 구조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인적 자원, 프로그램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과 인적 자원 프로그램 문제를 분석하고 사이사이마다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후 발표 총 정리로서 CSR 기반 해결책을 제시하며 결론을 짓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나이키의 본사 시설과 글로벌 생산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 시설입니다. 나이키의 본사는 미국 오리건주 디버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본사 캔버스는 약 116만 제곱미터,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며 건물만 약 75동으로 이루어진 대형 복합단지입니다. 공식 명칭은 필립 H 나이키 캠퍼스로 나이키의 경영활동은 물론 디자인, 연구개발, 직원복지시설 등이 모두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건물들이 하나의 단일 건물로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녹지와 인공연못을 중심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직원들이 자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며 산책로와 휴게 공간 등이 캠퍼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매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능별로 건물이 분리되어 있어 디자인 스튜디오 연구실, 테스트 시설 등 혁신과 개발을 위한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코트와 러닝 트랙, 피트니스 센터, 카페 시설 등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나이키 생산 공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키는 본사 안에서 직접 대량 생산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제조를 외부 협력 공장에 아웃소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발은 11개 나라에서 총 97개의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의류는 더 많은 34개국, 303개의 공장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차트에 나타난 바를 보면 국가별 생산 규모 차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중국이 123개 공장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이 91개로 두 번째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 다양한 국가가 나이키 생산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산시설이 전 세계에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키는 글로벌 수요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최첨단 시설과 창의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 직원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회사가 바로 나이키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아웃소싱 생산 방식과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표면 뒤에 숨은 고질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점들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나이키는 매년 수백억 개의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죽 변색과 가공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소비되고 상품을 제조하고 남은 폐기물들, 유해 화학물질이 강과 토양으로 유출됩니다. 또한 재활용되지 못하는 폐기물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플라스틱세, 환경 공시 의무 강화 등 글로벌 환경 규제 확대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시장 접근성 제한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면 환경의식이 높은 Z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소비자들의 구매 보이콧, 브랜드 로열티 감소, SNS 비판 확산 등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제 환경 영향보다 과장된 마케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및 집단 소송이라는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2024년 영국 광고기준청에서 나이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주장을 펼쳤다며 지속 가능성 광고 금지 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그린 데이터와 순환 경제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되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의 실제 사용량과 탄소 감축량을 데이터로 수치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마다 고성능 수질 정화 필터를 의무 설치하여 물을 재사용함으로써 운영비를 절감하고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강과 토양에 유출되지 않게 방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생산 부산물을 폐기하는 대신 나이키가 짓는 체육시설의 폐자재나 의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원가 절감이라는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나이키 그라인드 프로그램 확대라는 방안도 있습니다. 나이키 그라인드는 나이키의 재활용 소재 프로그램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수명을 다한 신발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고무, 폼, 석유, 섬유, 가죽 등의 다양한 소재가 포함되며 이 소재들은 신발 자재뿐 아니라 운동장, 헬스장, 바닥재, 의류,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의 부품으로 재탄생합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두된 매장 내 프로그램 및 과밀화 문제입니다. 2012년 2월 14일 나이키는 플로리다몰에서 한정판 나이키 에어폼4 사이트 신발 판매를 앞두고 모여든 수백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들 사이에서 난동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여 일부 체포 진압되었고, 같은 연도에 미국 전역에서는 레트로 에어 조던 1 시리즈 등 인기 모델 발매 때 여러 도시의 매장에서 해치기, 난동, 폭력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인기 제품 발매 시즌이나 체험존에 인파가 몰릴 때 심각한 과밀화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이동수단과 좁은 통로는 고객의 불편을 넘어 압사사고, 부상, 패닉 현상과 같은 안전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한 불쾌한 쇼핑 환경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통제와 직원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인기 제품으로 인해 유동 인구가 몰리는 과 체험존을 층별로 분산 배치하여 동선을 유도하고 나이키 앱을 통한 사전 예약제 등을 도입해 특정 시간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 내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적정 인원 초과 시 입장 제한을 하는 등 질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직원 교육입니다. 비상 상황이나 과밀화 발생 시 직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고객을 통제하고 대피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 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나이키의 인적 자원을 단순히 본사 직원으로 한정짓지 않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희는 인적 자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사와 전 세계 지사, 매장에서 일하는 직접 고용 직원들. 둘째로는 나이키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운송하는 하청 공장 및 공급망 노동자들입니다. 나이키의 인적 자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이 두 집단을 함께 봐야만 전체 그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직접 고용 인력 쪽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전 세계적으로 약 7만 9천여 명의 정도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비버튼에 위치한 본사 캠퍼스에는 약 1만 2천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캠퍼스 안에는 카페, 피트니스 센터, 운동장, 러닝코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즉, 나이키가 보여주는 공식 기업 이미지는 스포츠 브랜드답게 직원들도 건강하게 뛰고 창의적인 캠퍼스에서 일하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나이키가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다양성과 형평성입니다. 나이키의 최신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코퍼레이트에서 일하는 직원의 약 51%가 여성이고, 리더십 레벨에서도 여성 비중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내 여성과 인종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1대1 임금 평등을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성 비중 50% 이상, 소수 인종 비중 확대, 성별, 인종 간 임금 격차 해소, 이 세 가지를 통해 나이키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고용주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나이키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인적 자원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하지만 인적 자원을 여기서 끝내면 이는 나이키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제품 생산을 100% 외부 하청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나이키의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키 직원이 아닌 다른 회사 소속 노동자라는 뜻입니다. 이 하청 공장 노동자들은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태국 등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이키는 이러한 공급망 노동자들을 위해 나이키 코드 오브 컨덕트, 즉 공급망 행동 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범에 따르면 최소 근로 연령은 만 16세 이상,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을 금지, 정규 노동 시간은 주 48시간 이내이며 초과 근무 포함 최대 60시간, 주 1회 이상 연속 24시간 휴식 보장,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법정 기준 이상 임금 지급, 차별 금지와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나이키는 공급망 노동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하고 완벽한 기준을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나이키는 이주 노동자 보호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휴뮬러스 강제 노동 심사라는 도구를 사용해 국경 간 노동 공급망과 채용 담당자들을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출신 국가까지 연결하여 ILO 강제 노동 지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전용 인권 실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지불하는 모집 수수료 및 관련 비용, 근로자의 모국어로 제공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번역된 고용계약서, 초과 근무 수당 산정이 미흡하고 발령국 또는 지역 정부와의 합의보다 월급이 낮은 경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와 제도만 보면 나이키는 공급망 인권을 선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나이키는 여전히 노동 인권 문제의 대명사로 불릴까요? 저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규범과 실제의 간극입니다. 나이키가 행동 규범과 실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여전히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장시간 초과 근무 및 강제 잔업과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경우 채용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내고 빚을 지는 채무 노동 여건이나 신분증을 고용주가 보관해 실질적 이동을 막는 관행, 계약서와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등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례가 인권단체 보고서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키의 인적 자원의 이중 구조입니다. 본사와 매장 직원에게는 다양성과 형평성, 좋은 복지, 멋진 캠퍼스, 공정한 신재 시스템을 강조하면서 브랜드와 직접 마주치는 보이는 인적 자원은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하청 공장 노동자들은 비용 절감 압력 속에서 여전히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에게 나이키는 철저한 비용 절감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부 ESG 평가기관 인권단체는 나이키를 공급망 노동 기준 측면에서 여전히 리스크가 큰 기업으로 분류하고 투자자들도 노동자와의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사 직원 측면에서 나이키는 성평등, 다양성, 복지면에서 모범 사례이지만 공급망과 노동자 측면에서는 최소 기준 수준에 머무르는 후발주자라는 강점과 한계가 공존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SR,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나이키 인적 자원의 핵심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을 제공하기에 앞서 인권 침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글로벌 생산 구조 개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이키는 공장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100% 외부 하청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에서는 효율적이지만 근사의 관리 감독을 약화시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나이키는 저임금, 강제 초과 근무, 그리고 충격적인 아동-노동 착취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1997년 베트남 공장 감사에 늘어난 발암물질 노출과 비인격적인 대우는 나이키의 브랜드 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도적 보완입니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임금 기준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한 엄격한 수당 지급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기업 파견이 아닌 제3자 감시기구의 불시 점검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공급망 감사는 대부분 기업이 설계하고 기업이 관리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봐야 할 것만 보는 감사, 사전에 준비된 쇼윈도식 점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제3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야 문서상의 규범이 현실의 노동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제도 보완으로는 안전과 인권 강화를 위한 AI 기반 모니터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관리에는 항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밤샘 작업, 위험물질 취급, 고립된 작업장 등에서 관리자의 눈길이 닿지 않는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AI 기술을 접목시킨다면 작업장 내 CCTV 영상 분석, 노동자의 위치, 활동 데이터를 반영한 웨어러블 장비, 실시간 위험구역 접근 감지와 답변 등을 통해 인권 침해와 안전사고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동자가 위험구역에 장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홀로 작업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구급차까지 자동으로 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새로운 윤리 이슈도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하지만 값싼 노동력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자를 인적 자원의 핵심 요소로 본다면 기술 역시 노동자를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나이키의 인적 자원은 한쪽에서는 다양성과 형평성을 강조하는 선전 기업 모델, 다른 한쪽에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이 두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CSR의 관점에서 나이키의 과제는 이 두 얼굴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본사 직원에게 제공되는 공정성과 존중이 공급망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확장될 때 비로소 나이키의 인적 자원의 브랜드 슬로건인 저스트 두잇에 걸맞는 진정한 책임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키의 생산 현장과 오프라인 현장, 그리고 인적 자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위기와 해결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키의 영향력은 물리적 공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주목한 분야는 소비자와의 점검을 만드는 나이키의 대표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는 핵심 도구이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계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대표적인 나이키의 프로그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할 프로그램들은 멤버십과 같이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략 위주 혹은 서포트 역할이 다소 강한 프로그램들을 제외했습니다. 대신 보다 독립적이고 소비자 접점에서 직접 작동하는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입니다.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 줄여서 NTC는 나이키의 피트니스 앱으로 전문 트레이너와 운동선수들이 설계한 근력, 요가, 회복 등 200개 이상의 트레이닝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NTC는 전문 트레이너의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홈 트레이닝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는 사용자 참여와 브랜드 경험을 확대하는 글로벌 디지털 스포츠 전략의 핵심입니다. NTC의 장점으로는 폭넓은 운동 콘텐츠와 난이도 선택이 가능하며 기구 없이도 집에서 원활하게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용자들과의 커뮤니티 형성 및 연결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영상 콘텐츠 기반이기에
실시간 자세 교정이 불가하여 정확한 피드백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가 너무 방대하여 초보자가 프로그램 선택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 모션 트래킹 및 자세 교정 교정 기능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 맞춤형 추천을 강화하고 웨어러블 데이터 연동을 확대하여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러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러닝 앱인 나이키 런 클럽입니다. 나이키 런 클럽은 러닝 기록 측정 및 맞춤형 트레이닝, 그리고 전문 코치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글로벌 러닝 챌린지 및 기록 공유 기능이 있어 커뮤니티 참여도 가능합니다. 장점을 살펴보면 초보자도 전문 코치의 오디오 가이드를 이용해 쉽게 러닝에 입문할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이 원활합니다. 반면 나이키 러닝 클럽은 GPS 오류 및 디바이스 호환 문제가 아직 존재하며 상급자 러너를 위한 전문 기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PS 안정화 및 다양한 디바이스 통합 기술을 보강하고 상급자 러너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추가 및 증설을 통해 모든 수준의 러너를 포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시설 부분에서 말씀드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이키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루트 제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탄소 배출 및 폐기물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성 캠페인입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 소재 활용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제품 개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브투 제로는 ESG 전략을 선도하고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 유통과 환경 오염 감소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일부 외부 비평가들은 그린워싱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며 거대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품 환경 점수 시스템을 도입을 통한 투명성 강화와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 한계를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글로벌 프로그램은 바로 스니커즈입니다. 이 앱은 한정판 운동화 판매 및 커뮤니티 형성을 진행하며 나이키의 다이렉트 커스터머 직접 판매 전략을 강화하고 멤버십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여 브랜드 로열티와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스니커즈의 장점은 리테일러 업체 직접 판매함으로써 마진 구조를 개선하고 스니커 헤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브랜드 로열티를 강화하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는 오토클릭이나 봇을 이용한 자동 구매 문제로 인한 일반 사용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등 피해를 보고 반복된 구매 실패로 인해 사용자 불만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브랜드 로열티를 갉아먹는 치명적인 유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강력한 공정성 확보입니다. AI 기반의 보탄지 기술, 다단계 인증 강화를 도입하고 구매 실패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형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실패의 경험이 브랜드 이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이키 코리아는 청소년 스포츠 지원 프로그램인 플레이그라운드 for all과 러닝 커뮤니티, 나이키 서울 러닝 크루를 운영 중입니다. 먼저 플레이그라운드 for al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학교와 커뮤니티 공간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구, 축구, 트레이닝 등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운영 지역과 참여 인원에 제한이 발생하며 서울 및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낮아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지방 주요 도시들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온라인 콘텐츠 연계를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키 서울 러닝 크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내 러닝 커뮤니티 프로그램으로 정기 러닝, 러닝 클래스, 이벤트 러닝 등의 활동을 진행하며
앞서 말씀드린 나이키 러닝크루 앱과도 연결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지역 기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러닝 진입 장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점 또한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된다는 점과 참여 인원 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국 단위로 크루 운영을 확대하고 뉴스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 클래스를 확대하여 더 넓은 범위의 참여를 유도해야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나이키의 핵심 프로그램 4가지와 나이키 코리아의 한국 프로그램 2가지를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나이키의 디지털 전략, 지속 가능성, 그리고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적 책임도는 나이키의 시설, 인적 자원, 프로그램이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나이키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나이키라는 기업이 오늘날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먼저 나이키의 본사 시설과 전 세계 생산 구조를 통해 나이키가 전 세계 스포츠 문화와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오리건 본사 캠퍼스는 혁신과 복지가 결합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 걸친 생산 네트워크는 나이키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글로벌 구조 속에서 나이키는 오랜 기간 노동권 문제, 환경 부담, 안전 문제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사 직원은 다양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높은 복지 환경 속에서 일하는 반면 제품을 만드는 공급망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과로,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이키 인적 자원의 두 얼굴은 기업의 CSR 수준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NTC, NRC, 무브투 제로, 스니커즈, 그리고 한국 지역의 프로그램들까지 나이키는 소비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경험을 확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쟁, 디지털 공정성 논란, 지속 가능성의 실용성 문제, 지역적 편중 등 여전히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이키가 이미 변화의 초입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키는 혁신 DNA를 가진 기업이고 문제 해결을 브랜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팀은 나이키가 앞으로 실현해야 할 3가지 핵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공급망 인권 보호의 실질적인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제3자 불시 점검과 노동자 중심의 인권 검증 시스템 확립을 통해 문서상의 규범이 실제 노동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AI 기반의 안전 윤리 모니터링을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단순 감시가 아닌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기술을 CSR의 수단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경험의 진정성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무브투 제로의 실용성 제고와 투명한 환경 데이터 공개, 스니커즈 공정성 강화, 지역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나이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보여주는 책임에서 실질적인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멋진 캠퍼스와 화려한 광고, 혁신적인 앱과 글로벌 인지도는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노동자, 환경, 지역사회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책임 이행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이키는 단순한 스포츠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을 선도하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리고 저스트 두잇이라는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